다음 총선까지 어떻게든 이슈를 재생산하려고 하는 이 정치검찰들, 이재명 대표를 아무리 털어도 건지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참 조급한 모양입니다.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수사량만 늘리고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하는 모습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검찰이 이번에는 지난해 9월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다시금 끄집어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지시했다라고 하네요. 성남FC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김영남 부장검사가 코나아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에 자유대한호국단이라고 하는 한 극우단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선불충전금 이자와 낙전 수입을 몰아줬다라고 주장했던 사건이죠. 참고로 여기서 낙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극우단체가 지적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에서 같은 해 12월 경기도와 코나아이의 공동운영 대행 협약서를 들이밀면서 이 협약서의 제9조 3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와 낙전 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바로 이 규정이 민간업체인 코나아이가 추가 수익 배분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죠.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나오자 2021년 11월에 경기도가 문제의 협약을 급히 수정해서 체결했다라고도 주장했고요. 그런데 과연 팩트는 뭘까요? 참고로 대선 과정에서 이미 팩트는 다 체크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협약서 수정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협약 변경은 대장동 의혹이 튀어나오자마자 급히 이뤄졌던 게 아니죠. 코나아이랑 협약을 체결할 때는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전자금융거래법과 표준 약관에 의거해서 협약서를 작성했었고, 그리고 이어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2020년 5월에 제정이 되고 이어 2021년 10월에 낙전, 이자 수익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개정이 되면서 이에 따른 재협약을 맺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낙전 수입은 계약 이후에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낙전 수입이 불가능한 구조다라는 점도 매우 중요하죠. 상사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서 선불금 충전을 하고 나서 5년 이후부터 낙전 수입이 발생하는 건데 경기도가 코나아이를 운영하는 협약 기간은 3년이었으니까요. 협약을 연장한다고 가정해도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제정되고 개정까지 되면서 낙전 수입 자체도 불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일단 협약 자체에서 특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경기지역 화폐는 비예산 사업이라서 운영비도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낮은 수익이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에는 기존 은행권 카드사들이 지역화폐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코나아이가 국내 유일의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었다. 이 점도 코나아이와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당적을 두고 있는 원희룡이나 박형준도 코나아이랑 협약을 맺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원희룡이 제주지사 때 제주도 지역화폐도 코나아이를 썼고요.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도 2기에 이어서 최근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3기도 코나아이를 썼죠. 그러니까 검찰의 재수사 논리를 따지게 되면 그럼 원희룡하고 박형준도 코나아이랑 유착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후에 코나아이가 급성장했다라고 하는 의혹. 이게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요, 코나아이가 신용카드 IC칩 분야 아시아 1위의 글로벌 4위의 기업입니다. 1998년에 창립해서 2001년에 코스닥에 상장했고요. 신용카드 IC칩 분야 국내 점유율만 6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2015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다가 2016년에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면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이에 따라서 그 이후에 4년간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라 적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이르러 실적이 증가했던 것은 전국 60개 지자체로 사업을 확장했던 영향과 IC칩 사업의 실적 개선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와의 협약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이런데도 별다른 추가 근거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하고 심지어 감사원도
코나아이와 관련해 경기도 지역화폐에 집중해 감사에 착수했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노골적인 정치적 수사와 감사입니까? 특히 감사원의 경우는 지난주에 뭐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까? 성남시와 경기도의 특정 사례만 집중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표적 감사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만, 정작 지난달 30일부터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현지 사전 조사를 진행하지 않나, 심지어 성남시는 13년 만에 첫 정기감사까지 하는 너무나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캐비넷을 열어 제치고 심지어 암만 털어봐도 나오지 않는 이 먼지를, 이제는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검찰과 감사원, 윤석열을 바라보고 꼬리를 흔들며 침 흘리고 아양 떠는 모습이 참으로 꼴사납다. 이렇게 이번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산양산삼으로 왔습니다.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양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 값에 산양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 전화 1666-1080. 홍삼값에 산삼을 드실 수 있는 기회에 이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이 자연 산삼에 버금가는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액기스 제품 산삼 순백입니다. 자, 산삼 순백, 이거 긍정 후기들이 넘쳐날 정도로 이거 덕보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게 산삼 순백 덕에 면역력이 좋아졌는지 최근에 몸을 혹사시켜도 막 아프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력을 잃은 부모님이나 지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공부에 스트레스 받는 자녀, 또는 자기 자신한테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되는 이 산삼 순백 제품,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박스에 30병이 든 제품을 한 박스를 더 들여서 60병이 나가고요. 거기에 2월 중 이벤트는 산삼 치명한 천수 10개의 환이 든 이 제품을 추가로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산삼 순백 검색하시거나 더보기란의 구매 링크, 또는 오른쪽 상단에 이 전화번호 1666-1080으로 전화를 하셔서 시사발전소 보고 연락했다라고 말씀 주시면 말씀드린 구성품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